네, 안녕하세요. 요한타증권 이신엽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유통업종 말고 레저업종으로 인사드립니다. 레저업종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레저업종 이니시에이션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레저업종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다만 리오프닝이 다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저 업종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의견을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이제 점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죠. 그렇고 또 오미크론 변이가 또 전반적으로 치명률이 이전 변이들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상황이죠. 그리고 백신 접종률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결국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레저 업종에 있어서 기대감을 분명히 심어주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빗장을 풀고 있는 전 세계라는 부분인데 무격리로 입국 가능한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북미, 유럽뿐만 아니라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진짜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전방위적으로 다 풀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남아 국가들도 점진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다음 주 2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상황인 거고 4월 1일부터는 완전히 면제가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리 아직까지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리오프닝 이유에 대해서 조금 PQC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없고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리오프닝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상상이 필요한데 그러한 상상을 조금 막연하게 하지 말고 PQC로 나눠서 해보자 라는 게 이번 자료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나눠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QA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라스베가스 사례를 먼저 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런 자가격리 같은 게 회복이 풀리고 그다음에 일상 회복으로 되게 빠르게 돌아간 국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카지노 사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6% 정도가 내수 수요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나라만 좀 풀린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즉각적으로 풀렸냐라고 하면 지금 2019년 대비해서 방문자 수 수준이 뭐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87%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외국인들이 14%고 내국인들이 86%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내국인들은 다 회복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트래픽 측면에서는 그리고 GGR 측면 그러니까 게임 카지노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9년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지금까지 갬블링을 못 하다가 오랜만에 갬블링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게임을 트래픽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더 많은 게임을 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난해 중순 기준으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라스베가스 관광객들의 평균 갬블링 예산 수준이 과거 대비해서 되게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매출 회복이 트래픽보다 더 빠르게 매출 회복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사례를 또 하나 지켜보겠습니다. 강원랜드인데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것이 내국인 카지노죠. 그러다 보니까 라스베가스와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글로벌 리오프닝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수적으로만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영업 환경은 영업 시간은 정상 영업 시간 대비해서 60% 수준 그리고 동시 체류 인원 같은 경우에는 50% 수준으로 제한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9년 4분기 대비해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44% 회복이 되었고, 드랍백 같은 경우에는 64%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회복되는 만큼 즉각적으로 트래픽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스베가스의 사례와 비슷하게 드랍백이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더 오랜만에 갬블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같은 경우에 특히 갬블링의 특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독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매출이 회복될 수 있다. 풀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인 카지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지노의 업의 특성상 여건만 마련된다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외인 카지노에도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이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 결국 각국들의 격리가 해제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조금 걸리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마카오 카지노 사업자, 특히 정치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중국 정부의 어젠다라고 할 수 있는 공동 부유라는 측면에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킷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급감을 하는 모습이, 올해 같은 경우에 급감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된 정치 사업자 수제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 이런 측면들이 결국 큰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 공동 부유라고 하는 어젠다 속에서 중국인 VIP들이 마카오 규제를 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항해서 또 우리나라에 갬블링을 하러 온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위축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 사실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위축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눈으로 좀 확인하고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그리고 GK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 정도 수준의 중국인 VIP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이 위축된다라고 하면, 리오프닝으로 회복이 되더라도 그렇게 이 정도 수준은 조금 빠진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여행인데요. 해외여행에 대한 그리움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해외여행 수요를 본다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급감했던 이런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대한 그리움은 점진적으로 좀 쌓여 있는 상황인 거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가장 많이 걸리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위축되었던 가장 큰 이유, 코로나에 대해서 해외에 나간다고 하면 걸릴까 봐, 감염에 대한 우려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걸리고 있다라는 얘기인 즉슨 바꿔 말했을 때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측면이 될 것이고, 더 이상 해외여행에 나가는 거에 있어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좀 에 대한 우려는 이제 점진적으로 설명력을 잃는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해외여행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바운드 사업들과는 다르게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풀린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 상대국이 조금 풀린다라고 하면 바로 개선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풀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상대국은 이미 풀려 있으니까. 그런데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이랑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웃바운드보다는 인바운드가 회복이 늦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에 있어서 초기에는 FIT, 그러니까 개인 여행보다는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을 여행객들은 조금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건 분명한 거고요. 현재 만약에 걸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부담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인종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이랬을 때 사실은 혈혈 단신으로 자기 혼자 온전히 위험에 노출되는 FIT 여행보다는 이게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패키지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에서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며,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며, 어디서 격리를 해야 되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머리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패키지 여행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선호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여행을 꿈꾸기 때문에 기존의 뭐 가이드가 다 따라다니는 패키지 여행보다는 조금 자유여행의 시간이 크게 보장된 에어텔 같은 패키지 여행들이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모두 이번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주로 해외여행이 될 겁니다. 해외여행이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역이 우수한 일부 선진국 중심으로 여행지 믹스가 변화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동남아에 대한 여행을 많이 가고 일본에 대한 여행, 중국에 대한 여행, 단거리에 대한 여행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거는 매출액 자체가 조금 떨어지겠죠. 반면에 이런 장거리 여행은 아무래도 좀 길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런데 먼저 해소되는 부분들은 방역이 우수한 이런 장거리 노선들일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믹스 측면 자체가 조금 비싼 것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선진국으로 쏠리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슈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 대비해서 우위에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피가 높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두 번째 가능성인 거고요. 세 번째 가능성은 그동안 3년 동안 여행을 못 갔다라는 것 때문에 한 번 가더라도 제대로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결국 보복 소비 심리에 따라서 럭셔리 여행 중심, 조금 더 좋은 여행 중심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피가 올라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피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충분히 지불할 니즈가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행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높아진 가격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는 코스트, 그러니까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례없는 업황의 불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저 업종은 버티기 위해서 저마다 인력 재조정을 한다라든지 부진한 자회사들, 기존에 끌고 있었던 부진한 자회사들을 이 기회에 청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향후에 업황이 정상화됐을 때 다시 비용 레벨 자체가 올라오느냐, 업황이 좋아지면서 같이 올라오느냐, 아니면 이 상태가 유지되면서 업황만 좋아지는 거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인 거고요. 각 사업자의 구조조정 현황을 좀 본다라고 하면 특히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인력 재조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19년 대비해서 50%,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한 40% 가까이,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 가까이 인력을 줄여놓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진한 자회사들을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뭐 SM 면세점이라든지 스타샵이라든지 이런 17개 자회사를 청산을 하였고요. 향후에는 호텔업에 대한 정리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자유투어를 매각하고 일부 지사들을 청산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적자를 내고 있었던 사업보다 보니까 연간 한 100억 정도의 이익 보전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업으로 한 30억 내외의 적자 보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러한 비용 슬림화가 지속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행업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텔이나 카지노 사업자들은 얘들의 영업 캐파는 주로 사람입니다. 이들은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카지노를 영업하기 위해서는 딜러들이 필요한 거고요. 호텔을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호텔 리어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결국 업황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일정 부분 줄여들었던 인력 구조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행사 사업자들은 기존의 인력 구조를 좀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화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조직 재정비나 IT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구조는 이렇게 슬림화되어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이익 레벨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사업자들이 조금 더
이러한 구조조정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높게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카지노 사업자들, 특히 공기업 사업자들은 과거 회복되더라도 2019년, 2018년 수준의 업황에서 마진율이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진율이 기대 마진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은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공기업 대비해서 민간 사업자다 보니까 구조조정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웠던 부분들이 있는 것과 함께 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파라다이스 시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매스 고객을 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마카오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매스에 대한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이 매스는 아무래도 VIP들 대비해서 게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파라다이스 시티도 지금까지 매스가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수익성이 여기서 블렌디드 홀드율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레버리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업을 좀 해보면 결국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Q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회복이 아웃바운드 내국인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나타날 수 있겠지만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VIP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 비싸질 거기 때문에 여행사들한테 긍정적이다. 그리고 코스트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뭐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들은 업황이 정상화되면서 인력이 정상화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저 업종 중에서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여행사를 가장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탑픽은 하나투어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저 업종 리오프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